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의사가 병실 창가에 홀로 앉아 고백합니다. 15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치료하지 못했다고. 그가 79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한 의사가 전하는 인생의 마지막 처방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9살, 반백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김도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는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저는 대학병원 특실에 누워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지만 제 왼쪽 눈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젊은 시절 자만했던 대가로 이제는 7가지나 되는 중병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문득 제가 진료했던 15만 명의 환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보냈던 50년이란 세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대 교수로서 저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일상이었죠.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세요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저는 그 어떤 것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젊음이란 게 영원할 줄 알았나 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진료도 자청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큰 아파트도 샀고 외제차도 몰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그런 시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때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입학식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레 보여줬을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첫 피아노 발표회를 한다고 졸랐을 때도 수술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죠.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20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저는 병원에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치료가 더 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때 아내의 쓸쓸한 뒷모습이 제 오른쪽 눈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무한하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야 그 당연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아직 젊음이란 선물을 가진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제가 처음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작된 망막증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당뇨 관리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제가 정작 본인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니까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죠. 젊은 시절 밤샘 수술을 마치고도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체력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제 몸을 혹사했습니다. 대학병원을 그만둔 후에도 개인 병원을 차려 쉴 새 없이 일했죠.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 때마다 나는 의사야.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라며 큰 소리 쳤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요? 작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과연 그 돈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값어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전 제가 우울증 치료를 해드렸던 분이었죠.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 80세의 나이에도 테니스를 치신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셨다네요. 선생님, 당신이 그때 내게 해준 조언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방구석에서 우울하게 늙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지만 정작 제 삶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에만 국한시켰던 겁니다. 취미도, 친구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모두 뒷전이었죠. 요즘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조금 흐릿하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근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봅니다. 그들도 저처럼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유예하고 있진 않을까요? 제 병실에는 매일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제게 친절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 병원의 권위자였던 제가 이제는 그저 노인 환자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지위와 명예는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어제는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묵묵히 사과를 깎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사과를 깎아준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불현듯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아내는 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맞습니다. 이제 와서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내의 생일을 챙긴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78년이나 되어서야 말이죠. 그동안 저는 늘 수술이 있다며 학회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참담합니다.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입원한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죠. 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바쁜 아버지였을 뿐 진정한 아빠가 아니었나 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가정의 불화를 상담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단절. 그때마다 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언했지만 정작 제 가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이들의 관계는 치유하면서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은 하나둘 무너지도록 방치한 겁니다. 며칠 전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대학 동기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다는 게 죄송스러워 장례식장에 가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화 하나로 30년 지기와의 이별을 대신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정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요. 병실 창가에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이 참 더디게 흐릅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라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뿐이죠.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옆 병실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몫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손주들을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드신다고 하더군요. 휠체어에 앉아 나무를 깎는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는 문득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의학 서적 말고는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음악을 들을 줄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골프를 치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교의 수단일 뿐이었죠.
정작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간호사가 라디오를 틀어주면 저는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하는 이름들은 알지만 어떤 곡이 흘러나오는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옆 병실의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데도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더군요. 평생 음악을 사랑하며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싶었고 요리도 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늦었다는 핑계로 도전을 미뤄왔네요. 제 진료실에 왔던 환자 중에 은퇴 후 미술을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미술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서는 저런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병실에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하루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은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는 특실에서 지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반 병실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 상태상 특실이 좋을 거라며 만류했습니다. 창밖 전망이 좋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한쪽 눈으로 보는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특실의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 하루 진료비로 받던 금액과 비슷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병실 하나로 돌아오는군요. 옆 병동 일반실에 계신 할아버지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 호화로운 특실은 왜 이리 적막한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는 오랜만에 제 옛 환자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그분도 지금은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김 선생, 우리 둘 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구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분은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손자에게 쓴 유서라고 하시더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내 손자만큼은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했어. 그 말씀을 하시며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큰 병원을 차려 운영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장만했죠.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웬만한 재벌 못지않은 자산을 모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전 병실 정리를 하다가 옛날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가족 사진을 보는데 사진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카메라를 응시하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반면 아내는 아이들을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웃지 않았을까요? 최근 TV에서 시골의 한경로당을 취재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그들은 분명 저보다 가진 것이 적을 텐데 왜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마치 제가 놓친 무언가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젊은 주치의가 제게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의학적으로야 당연히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말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말들로 현재의 행복을 미뤄왔죠.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지금은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병실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풍경인데, 이제는 한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모양,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움직임.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렇게나 많았던 걸까요? 어제는 손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5살 된 아이가 제 침대맡에서 그림을 그리더군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크레파스가 종이에 닿는 소리, 그림을 들고 할아버지 예쁘죠? 라고 말하는 목소리. 이런 소소한 행복을 왜 그동안 알지 못했을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항상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며 살았죠. 현재라는 시간은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감사합니다. 비록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식사도 이전에는 맛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네요. 제 진료실에 왔던 한 환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행복해지면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저 심리학적 이론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집을 정리하다가 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평생 모아온 의학 서적들, 각종 학회에서 받은 상패들, 고가의 시계 컬렉션. 한때는 이 물건들이 제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병실에서 보니 그저 먼지 쌓인 짐처럼 느껴지더군요. 문득 제가 가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입차, 명품 시계, 골프 클럽.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들의 70%는 제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체면과 허영심 때문에 또는 습관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죠. 30년 동안 수집한 만년필 컬렉션이 있습니다.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는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제가 일기를 쓸 때 가장 편한 것은 1,000원짜리 볼펜입니다. 값비싼 만년필들은 진열장 속에서 장식품으로만 존재했을 뿐이었네요. 제 옆 병실의 할머니는 40년 된 낡은 손목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선물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녹슬고 흠집난 그 시계가 제 값비싼 시계 컬렉션보다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닌 추억과 의미에서 오는 것이었나 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달렸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고, 비싼 차를 몰아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그 화려했던 물건들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엊그제는 간호사가 제게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평범한 플라스틱 컵이었지만 제게 물을 따라주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고 보니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이
제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던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제 사연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제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처럼 이제 곧 나머지 모든 것들도 잃게 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젊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공은 높은 자리, 많은 돈, 좋은 차, 넓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모두 이루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따뜻한 가족의 품, 오랜 친구와의 웃음, 소소한 취미 생활의 즐거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요. 얼마 전 담당 의사가 제게 항암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죠. 그곳에는 특실도 없고 호화로운 시설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는 제게 필요한 것이 의료기기가 가득한 병실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미소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미래를 위해 달렸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혔죠. 하지만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마치 벚꽃과 같아서 잠시 스쳐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면 그만인 것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건강, 관계. 이것들은 모두 돈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처방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둘, 가족과 친구는 인생의 보험입니다. 관계를 위한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셋, 취미는 노후의 동반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만의 취미를 가꾸세요. 넷, 현재를 살아가세요.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는 순간들이 모여 후회가 됩니다. 다섯, 물건을 고를 때는 정말 필요한가? 를 3번 자문하세요. 대부분의 사치품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살면서 만난 15만 명의 환자들 중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벌 걸 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쓸 걸. 하고 싶었던 일을 더 해볼 걸.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걸.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살 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친구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저는 이제 곧 요양병원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비록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제 정말 안녕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제 처방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사세요. 지금을 사랑하세요. 현재에 감사하세요. 사연을 끝내고 나서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창틀에 걸린 석양이 마치 제 인생과도 같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이 순간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간호사가 와서 내일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짐 정리는 다 됐냐고 물어보더군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게 남은 짐이라고는 이 병실에 놓인 일기장 한 권, 아내가 떠준 담요 한 장,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뿐이니까요. 오늘 밤 이 특실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호화로운 병실을 떠나는 게 아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네요. 오히려 설렙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고 하더군요. 간호사가 말해주길 그곳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한다네요. 저는 음치에 박치지만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아, 방금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하네요. 이사 준비는 자기가 다 했으니 걱정 말라고. 마지막까지 절 걱정해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자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이제 정말 펜을 놓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병실에 불을 끄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한쪽 눈으로 보는 별빛이지만 참 맑고 아름답네요. 내일은 또 어떤 풍경이 제 앞에 펼쳐질지 처음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2025년 1월 28일 밤 김도현 드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의사 선생님의 가슴 뭉클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삶, 부자였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던 시간들. 그리고 한쪽 눈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까지.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오랜 친구와의 약속, 늘 배우고 싶었던 취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함께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댓글란에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벚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